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승혜 강사입니다. 예제를 다운받고 오늘은 그 예제를 통해서 수업하는 날이라서 좀 함께 오시는 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좀 인원이 좀 있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저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예, 오늘 배울 내용은 가족별 통신 요금이라고 그래서 현황,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얼만큼 통신 요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썸 함수, 그다음에 랭크 함수, 뭐 이런 식으로 기본 함수 중에 몇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제 함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함수 부분을 나가도록 할 건데 일단 여기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립 아트, 워드 아트라고 하는 것부터 일단 만들어 보고 진행할게요. 제가 일부러 행 높이를 높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워드 아트를 만들 거니까. 그러면 다 같이 삽입 탭 눌러주시고요. 삽입 탭. 거기에 삽입 탭에 여기 보시면 워드 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텍스트 그룹에. 그래서 그 텍스트 그룹에 네, 요거 워드 아트를 눌러주시고 워드 아트에서 여기 제일 빨갛게 생긴 테두리가 하얗면서 입체감이 있는 빨간 스타일 요 스타일 워드 아트 이름이 있는데 제가 빅마우스 때문에 이름이 잘 안 보이네요. 요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라고 나오시죠? 그러면 이 요금을 정리한 파일을 뭘로 할 건지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그냥 줄게요. 2020년 우리 가족 엔터 우리 가족 엔터 통신료 현황 알아보기 이렇게 해보죠. 엔터를 쳐서 일부러 두 줄을 만들었어요. 한 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두 줄을 일단 만들었고 2020년 우리 가족 통신료 현황 알아보기라고 해서 연차별의 현황이니까 한 달 정리해 가다 보면 이제 12월 달이 되면 벌써 1년 우리 가족 통신 요금을 총 얼마를 냈구나. 그 중에 아빠는 얼마를 냈고 엄마는 얼마를 냈구나. 그런 것들을 연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목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목을 준 상태에서 지금 이 워드 아트를 클릭하고 위에 서식 탭으로 이동을 하면 서식 탭에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텍스트 효과라고 하는 효과를 클릭하시면 텍스트 효과에 거기에 변환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환. 이 변환 효과는 텍스트에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제목에는 줄 수 없는 이런 변환 스타일을 우리는 워드아트에서 예쁘게 꾸밀 수가 있는데 큰 제목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끔 작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글씨보단 워드아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워드아트에서 어떤 워드아트를 줄 거냐는 건 개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여기에 요것도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이 지금 제가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생긴 워드아트가 있을까요? 이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제가 빅마우스 때문에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여기 물결처럼 생긴 워드아트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게 멀쩡했던 글씨가 이렇게 깃발처럼 이렇게 플래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조절한 후에 요거를 요 테두리 선 있는 부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멋진 워드아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워드아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 한번 제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분야라서 오늘은 워드아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아트 다 만드셨으면은요. 이제 워드아트 아직 못 만든 분들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우리 가족이라는 것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폼 탭의 글꼴 그룹에서 여기서 색깔 좀 바꿔주시면 뭐 색깔 바꾸면 이게 좀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파란색으로 한번 줬더니 이런 식으로 좀 전혀 다른 색깔로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든 파일을 보시고
우리가 워드아트를 쉽게 만들었고요. 이제 요거는 차츰 모양을 더 내는 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내용을 보면 제가 일부러 여기에 1월밖에 안 썼어요. 근데 요거를 12개월 동안 이걸 조사를 해야 돼가지고 자동 채우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4셀을 클릭하시고 A4셀 클릭하세요. 그리고 네, 요 A4셀의 정확하게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모양을 눌러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12월 달까지 채워주시면 1월, 2월, 3월 자동 채워집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어서 숫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떤 단위가 기본이 되는 단위, 뭐 그런 것 중에 월, 내지는 저축이며 진사오미 뭐 이런 거 자동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자동 채울 수가 있고, 오늘은 이제 수식까지 자동 채우면 수식도 편리하게 하나의 수식으로 다른 것들의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동 채우기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요 예제가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 통계를 낼 때 이런 숫자가 입력되지 않으면 좀 따라오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급한 마음에 따라 나오고 싶은데 예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다 그냥 A4셀에다가 1월이라고 쓰고 자동 채워보세요. 쭉 자동 채워서 12월까지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폼은 나중에 따라 하시더라도 요령은 일단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엄마 아빠 또 집 전화부터 해서 월 합계를 계산했는데, 사실 여기는 제가 엣지 4셀을 보면은 이미 제가 합계를 내버렸어요. 썸을. 그래서 여기는 아빠, 엄마, 딸, 아들, 집 전화, 인터넷을 더해서 여기다 합계를 낸 건데, 일단 제가 답을 다 구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B의 16셀 같아. B의 16셀인가 봐요. 예, B의 16셀을 보시면은 거기는 합계를 내질 않았어요. 그럼 이거예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아빠가 핸드폰 요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냐? 그걸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썸을 한번 구해 볼게요. 네, B의 16셀 구하세요. B의 16셀. 예, B의 16셀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함수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쓰는 방법대로 가볼게요. 예, 그러면 직접 여기다가 B16에다 썸을 불러오려면 함수 앞에는 꼭 등호가 들어와야 되죠. 예, 우리가 같다라고 하는 등호를 써주시고, 내가 지금 사용해야 될 함수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SU만 써도요, 여기에 이렇게 SUM이라고 하는 세 번째 목록에 SUM, sum 함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 함수를 더블클릭으로 더블 클릭만 하면 나머지 글자와 가로 시작을 알리는 가로와 함께 sum 함수 도움말이 나옵니다. sum이라는 것은 수들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1월부터 12월까지 합계는 무엇이냐? 그거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이렇게 가로가 열어졌으면 우리는 참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위에 B의 4부터 시작을 해서 B의 15셀까지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만약에요, 내가 범위를 잘못 참조했네? 그러시면 요 아래쪽에 이미 썸 함수에 참조되어 있는 주소를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셔야 돼요. 가로까지 지우면 안 돼요. 참조한 주소를 지우고 다시 B4부터 B의 15까지 연속으로 쭈루룩 잡아서 정확한 범위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 원하는 답의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빠는 현재 6월밖에 요금을 안 내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낸 핸드폰 요금이 51만 6천 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 다 되신 분들은 그러면 엄마, 딸, 아들 이거 다 계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B16셀을 클릭하시고 맨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은 그 수식 입력줄에 B4에서부터 B15에 대한 썸을 구했다라는 주소를 참조해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우리가 1월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자동 채울 때도 12월로 자동 채워지듯이 이 썸이라고 하는 요거 더블 클릭 그냥 해볼게요. 요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오른쪽으로 쭉 자동 채우면 엄마, 딸, 아들, 집, 전화, 인터넷 합계의 합계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원리냐면 이 썸 함수에 참조한 B4에서 B15라고 하는 이 주소에서 자동 채우기를 오른쪽으로 채운다. 그러면 이거는 열의 번호가, 열의 위치가 변화가 되는 거죠. B는 C로 바뀌고 C는 D로 바뀌고 D는 E로 바뀌어서 주소가 참조가 되는 거죠. 행번호는 변하지가 않아요. 오른쪽으로 채우면.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시 B의 16셀을 클릭하고 여기 검정색 오른쪽 도화기 모양의 자동 채우기 포인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H16셀까지 쭉 끌어가시면 요게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비록 제가 여기에 숫자를 입력해 줬지만 선생님들은 이 숫자가 틀리고 이거를 다시 지우고 예를 들어 이걸 지워도요. 아니야 나는 54만 원 나가 5만 4천 원씩 나가 한 달에 난 맨날 5만 4천 원만 나가기 때문에 5만 4천 원인데 0이 하나 빠졌죠. 예.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잖아요. 요까지. 그래도 썸은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함수를 쓰면은 수 하나하나 더하기 했을 때는 이 수가 달라지면 다시 도와야 되겠지만 썸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B4, B5, B6에 있는 값들 참조해서 썸을 해주는 거라서 숫자가 바뀌어도 이 합계는 그 달라진 숫자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공식만 제대로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 댁에 있는 요금을 지우고 다시 직접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썸 함수라는 거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썸을 구해서 썸이라고 하는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수학 함수이기 때문에 썸 명령에 대한 도움말은 제가 적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수들의 합계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6월달까지 입력이 됐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7월달에도 요금을 냈다. 그러면 7월달에도 54,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추가된 금액을 계속 누적해 가면서 작업을 자동으로 해줄 거니까 자동 계산이 될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 하나만 만들어 놓고 월 누적에 대한 합계 아니면 1월, 2월에 대한 월 합계를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좀 보면은요. 지금 이 합계를 낸 곳에는 아래쪽에 화폐 기호가 있어요. 우리가 원, 그 다음에 천을 구분하는 쉼표 스타일의 콤마가 들어갔는데 이왕이면 이쪽 위에 각 가족들의 이용 요금도 요 합계를 구한 것처럼 화폐 기호를 한번 붙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표시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위를 잡으시냐면 B의 4셀부터 클릭을 하셔서 H의 15셀을 클릭하세요. 한꺼번에 표시 형식을 동일하게 주면 되니까 B4에서 H의 15셀을 범위를 잡으시고 홈 탭에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그룹에 가시면 현재 일반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기 삼각형 드롭 버튼을 누르시면 통화 스타일하고 회계 스타일이 금액에 붙여주는 건데 저는 지금 통화 스타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통화 스타일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아까는 숫자만 쭉쭉쭉 입력이 됐었는데 그 수들이 통화 스타일로 표시가 바뀌면서 화폐 기호와 함께 천을 구분하는 콤마가 들어가서 우리가 요 숫자를 읽을 때 얼마구나를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수들을 어떻게 표시 형식을 주느냐라는 것은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숫자, 날짜, 문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표시하는 거다라고 한번 배우셨겠지만 그거를 한번 더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 형식까지 다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면 순위를 구하는 게 있어요. 순위를. 그럼 어떤 거냐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요금이 바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약정이 끝나서 핸드폰을 다시 가입하신 분이 계시다면 요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약정 기간이 다 끝나서 약정 할인을 받아서 요금이 더 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누가 요금 통신비를 가장 많이 썼나 그거를 한번 순위를 구해보는 거예요. 이 순위를 구하는 것도요. 6월까지만의 순위가 아니라 1월부터 12월 달까지 데이터가 입력된 거를 가정을 하고 수들의 순위를 구하면 되니까 한번 공식만 만들어 놓으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순위가 자동으로 변하게 되겠죠. 근데 현재는 요걸 가지고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순위를 구하려면 B의 17행을 클릭하세요. B의 17행, 아빠의 순위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제가 순위를 구하려고 요 옆에다가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소개해 드렸어요. 랭크. 예, 랭크라는 것은 순위를 구하려는 수들의 목록에서 어떤 방법으로 순위를 구할 거냐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 돼요. 그러면 0을 쓰면은 내림차순의 순위가 구해지는 거고 2를 쓰면은 오름차순의 순위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하죠. 가장 요금을 많이 쓴 사람이 1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금을 가장 많이 안 쓴 사람은 1등으로 할까요? 기본 생각으로는 요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1등으로 하죠. 그래서 저희는 큰 금액이 1등이고 자그마한 금액은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1등이 좋은 게 아니라 꼴등이 좋은 거겠죠. 제일 절약해서 쓴 사람이니까. 그래서 순위를 구하는 방법은 제일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으로 내림차순의 방법으로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랭크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B의 17셀에다가 먼저 등호 쓰시고 같다라는 등호 쓰시고 영어 알파벳 R 스페링 R인데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지만 저는 그냥 대문자 써드릴게요. R A N RA만 써도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RANK라고 하는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랭크라는 것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따다. 예,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랭크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 랭크라는 함수에 영어 도움말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영어 도움말을 저희가 처음 배우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랭크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랭크를 불러왔는데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도 랭크라고 수식이 입력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RANK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는 fx라고 하는 함수 버튼이 있습니다. fx라고 되어 있는 함수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함수, 인수, 도움말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엑셀을 배우셔서 함수를 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함수를 외워서 쓰는 것보다는 도움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 도움말 창을 불러온 다음에 인수 하나하나에 적합한 명령을 주는 습관을 가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넘버라는 인수가 있어요. 넘버, REF, order라는 인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커서를 넘버라고 하는 곳에다 클릭을 해주세요. 넘버. 예, 그럼 넘버는 요 도움말을 좀 읽어보시면은요.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가 뭐냐면 아빠가 1월부터 12월까지 얼만큼 돈을 냈느냐 그거에 대한 순위를 연순위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순위.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합계를 구해놓은 요 숫자 가지고 연말에 1년 동안 누가 제일 요금 많이 냈냐 그거를
통계를 내는 거니까 합계가 바로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라는 거죠. 아빠의 1월부터 12월의 합계. 그러니까 이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넘버에는 여기 B의 16셀을 참조해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넘버에다 클릭하시고 B의 16셀을 딱 클릭하시면 숫자가 오는 게 아니라 주소가 참조돼서 들어옵니다. B의 16. 예, 그러면 B의 16이 앞으로 7월, 8월, 9월, 10월 달 데이터가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값은 변하겠지만 우리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넘버는 B의 16이라고 하는 주소를 참조했기 때문에 어떤 수가 들어오더라도 그 안에 있는 수를 가지고 비교해서 순위를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B의 16이 넘버고요. 두 번째 인수가 REF입니다. REF라는 거는 목록이에요. 목록과 범위를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요 이해가 좀 어려우면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들의 범위, 그게 REF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아빠의 합계만 가지고 순위를 구할 수는 없고요. 엄마의 합계, 딸의 합계, 아들의 합계, 또 인터넷의 합계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아빠의 합계가 몇이냐를 구해야 되니까 요 REF라고 하는데 클릭하셔서 주소가 B16에서 G열의 16횡까지가 비교할 범위가 되는 거죠. 비교할 수들. 그래서 REF라는 데 클릭하시고 B16부터 시작을 해서 G의 16을 이렇게 범위를 쭉 드래그 하시면 B의 16에서 G의 16이라고 하는 주소를 참조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참조된 주소, 이 수들에서 넘버 B16에 있는 수가 순위가 몇이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목록에서 요 아빠의 합계는 몇이냐, 그게 넘버와 REF고 이제 세 번째 오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순위를 정할 방법.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큰 값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작은 값 순으로 되어 있을 때 큰 값이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계가 제일 많은 사람이 1등이다.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구할 거니까 여기는 생략을 하거나 오더는 생략을 하거나 0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략 안 하고 0을 써서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넘버를 B16을 그러니까 수를 구하려고 하는 비교하려고 하는 B의 16에서 G의 16 범위에서 큰 값이 1등이 되게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라서 일단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가 1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1원이 돼 버렸어요. 그 이유는 우에 우리가 여기 우에 요거 참조한 이 수들의 화폐 기호 때문에 순위의 기호까지도 표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답이 틀린 게 아니라 표시 형식이 잘못되는 거니까 지금 요렇게 B의 17셀을 클릭하시고 홈 탭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 그것을 일반으로 고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예, 이렇게 일반으로 고쳐 놓으시면 어떤 특정 서식 없이 그냥 순위를 구해준 그 값만 1이라고 하는 숫자만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표시하면은요, 이게 1인지 1등이라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B의 17셀을 클릭하고 우에 수식 입력줄을 잘 보면 우리가 지금 구한 랭크라는 함수가 마법사, 우리 도움말 마법사에서 썼던 그 각각의 인수가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된 수식 입력줄이 있을 거예요. 그 수식 입력줄의 맨 뒤에다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등, 2등 이렇게 해도 되고 1위, 2위, 3위, 4위라고 어떤 단위를 표시를 해줄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표시 형식도 가능하지만 AND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연결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AND 연결 연산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랭크로 구한 것하고 등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연결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AND를 쓰냐면 키보드에 특수문자가 있습니다. 특수문자 AND라고 하는 특수문자는
7이라는 숫자랑 같이 있어서 Shift를 누르고 7이라는 숫자를 누르면 기호, AND 기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등, 2등, 3등, 4등, 등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연결해 줄 거라서 등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거든요. 글자거든요. 그래서 AND에다가 바로 등을 쓰면 안 되고 문자열 코드라고 해서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속에다가 등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문자열이 뭐냐면 흔히 우리가 말한 쌍따옴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따옴표 치고 한글로 등이라고 쓰시고 다시 한번 쌍따옴표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식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요 AND라는 것은 연결 연산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와 요 앞에 있는 랭크로 구한 것과 요 문자열 속에 있는 등이라고 하는 걸 연결해 줘라 라고 해서 1등, 2등, 3등이라는 등수가 붙는 거예요. 근데 이 등이라는 거 양 옆에 쌍따옴표 친 거 보이시죠? 이 쌍따옴표를 우리가 국어의 문장 부호로는 쌍따옴표라고 하지만 엑셀에서는 이 쌍따옴표를 문자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열 코드라고 합니다. 예, 문자열 코드랑 우리 어떤 거 쓰냐면 AND 연산자 쓴 거예요. 연결 연산자. 예, 연결 연산자 앞으로 종종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거 AND는 연결 연산자. 앞에 랭크로 구한 거랑 문자열 속에 있는 텍스트를 연결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문자열 코드라는 것은 텍스트를 수식해 줄 때 함수와 함께 텍스트를 주어줄 때는 그냥 등이라고 쓰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쌍따옴표라고 흔히 말하는 문자열 코드 속에다가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만 문자열 안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연결해라. 이렇게 명령이 전달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랭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등이라고 하는 걸 줬는데요. 정렬 방법이 가운데 정렬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 홈 탭의 맞춤 그룹의 가운데 정렬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1등이라고 하는 표시 형식이 되어서 나왔고요. 연결이 돼서 나왔고요. 요것도 자동 채울 거예요. 자동 채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지금 요 1등을 구한 공식이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아까도 해보셨지만 이 공식을 옆으로 쭉 자동 채우면은요. 여기 참조된 어떤 주소가 바뀌냐면 이 B가 바뀌어요. B16이 C16으로 바뀌고 D16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는 B16, C16, D의 16 이거 맞죠? 근데 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를 자동 채웠을 때 점점점 수식이 바뀌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순위를 비교하려고 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B16에서 G의 16이라고 하는 범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 지금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란 말이에요. 요 범위가. 근데 C의 16의 순위를 구하든 D의 16의 순위를 구하든 E의 16의 순위를 구하든 항상 비교하려고 하는 이 범위는 주소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의 16에서 요거 있죠. 지금 제가 범위 불력 잡은 거 있죠. 자동 채웠을 때 공식을 자동 채웠을 때 주소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주소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절대 주소는 행에도 행 번호나 열 번호에 달러 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달러 기호를 직접 써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B의 17셀을 클릭하세요. B의 17셀을 클릭하시고요. 아까 여기 랭크라고 했던 곳 RANK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셔서 앞에 있는 FX라는 걸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함수가 그대로 나오죠? 예, 이 상태에서 REF라고 하는 이 범위를 다시 이렇게 검게 블럭을 잡은 다음에 절대로 주소가 변하지 말아라. 자동 채워도 주소가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키보드에서 F4라고 하는 키보드가 있어요. F1, F2, F3, F4라는 거 있으시죠? 예, F4라는 버튼 한 번만 탁 하고 눌러주면 B의 16에서부터 G의 16에
열과 행번호 앞에 달러 기호가 자동으로 붙여진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절대 주소 개념을 알았다면 이렇게 바로 작업을 했었으면 수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일단 랭크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들의 목록, 그 다음에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REF라고 하는 수들의 목록의 범위에 왜 변하지 않게끔 고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추후에 이해를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식을 오른쪽으로 쭉 자동 채우잖아요. 그럼 등수가 나와요. 근데 이 등수마다요. 모든 등수에 보시면은요. 항상 앞에 있는 B의 16의 등수를 구하든 C의 16의 등수를 구하든 D의 16에 있는 등수를 구하든 2열의 16셀 등수를 구하든 순위를 비교하려고 하는 이 범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요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면 요렇게 되는 거라는 거. 달러 기호는 흔히 요렇게 생긴 거죠. 요런 거. 요 달러 기호. 서체를 좀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 요 수업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요 말풍선은 작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도움말이니까 선생님들은 여기 B의 17셀에다가 그거를 작업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수를 딱 구해 놓고 예, 자동 채우시면 1등. 그러면 현재 이 요금 낸 거를 기준으로 6월 달까지 요금을 낸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요금을 가장 많이 냈나 그런 것들을 등수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요 여기 7월 달 8월 달에다가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변수에 따라서 등수도 살짝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랭크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 한 이 값들을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추가하더라도 랭크는 자동적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한 번 공식만 만들어 놓고 이것을 2020년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2021년도 통계 파일로 활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입력을 하면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자동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등수까지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랭크 함수에 절대 주소를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이 랭크라고 하는 함수 공식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자동 채워야 되므로 자동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수들을 비교할 수들의 목록의 범위는 자동 채울 때마다 주소가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절대 주소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소 개념 들어갔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절대 주소를 왜 써야 되느냐 그렇게 한 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진 문서의 결과가 일단 함수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결과 파일에 보면 제가 셀 배경색을 집어넣는다거나 해서 마무리를 좀 시켰는데 그거를 함께 하는 시간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네, 함께 저를 같이 따라오시면서 고생하셨는데 이왕이면 셀 배경색을 예쁘게 채워서 완성된 그 통신 현황표를 좀 가지고 계시다가 그냥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재미 삼아서라도 랭크와 썸 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니까 댁에 있는 가족의 어떤 통신 현황을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